네, 안녕하세요. 오늘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를 맡은 로보아르테의 강지영입니다. 저희 회사는 앞서 설명해 주신 많은 대표님들 만나 뵈셨을 텐데요. 그분들은 로봇을 직접 만드는 메이커다 하신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로봇들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리 로봇을 만들었고 또 향후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앞서 설명하고 이제 앞으로 이틀 동안 진행될 그 푸드테크 행사의 그 이해를 더 돕기 위한 그런 발표 주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기술을 만난 푸드테크 전성시대라는 약간은 좀 거창한 그런 제목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굉장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F&B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로봇 회사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시점 2022년 11월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F&B를 잘 알고 있는 로봇 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라버트 치킨이라는 매장을 직영으로 7개를 운영을 하고 현재 이제 가맹 매장 성수점의 첫 번째 매장을 열면서 이제 가맹 시장에도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구상하게 된 그런 모델은 로봇과 그리고 점주 한 명이 있으면은 인력난이나 아니면 인건비나 아니면 그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 점주들한테 있을 그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로봇으로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저희가 이제 라버트 치킨이라는 실제 브랜드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연역을 잠깐 넣어보았는데요. 올해 운이 좋게도 이제 시리즈 A를 투자를 받게 되어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가맹 사업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저희 첫 번째 가맹 사업자분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대구, 부산 그리고 서울 곳곳에 저희가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R&D 조직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맛을 개발하는 R&D 조직이 있고요. 하나는 실제로 저희가 로봇을 사서 그 로봇이 어떻게 튀기는지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회사 그 R&D 조직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해서 치킨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튀길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치킨만 튀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튀김들을 튀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튀김들을 어떻게 하면은 뭐 덴푸라바 가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튀기느냐에 따라서 튀김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로봇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R&D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맛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직영 매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서울 지역에만 있지만은 앞으로는 전 지역으로 나아갈 예정이고요. 1개의 성수 가맹 매장이 있으니 여기는 홀 매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 성수에 가셔서 이제 매상을 좀 올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을 사서 주변에 있는 기기들을 자동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저희가 저희 서버에서 일일이 다 모니터링하면서 대구에 있든 부산에 있든 로봇이 어떤 유사시 고장이 잘 나지 않지만은 그 로봇 프로그래밍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원격으로 24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만약 대개 업소용 튀김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앞에 로봇을 설치해서 어떠한 튀김을 튀겨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계속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뭐 청소 사실은 이제 그 로봇 시스템을 구성하시는 분들은 청소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이 많아요. 음식을 만드는 그 조리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실제로 매일매일 그 매장에서 이 기름을 닦아줘야 되고 물로 청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 베어로보틱스의 하 대표님 말씀하셨던 NSF라는 그 인증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주방에 로봇을 들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그 전체 로봇 시스템에다가 NSF 인증 작업을 1년 전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고 11월 중에 인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기를 줄여놓아서 저희 매장에도 설치를 하지만은 아까 잠깐 나왔던 그 라보라는 트럭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판매하려고 만든 로봇은 아니고 로봇 차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커피차 나가듯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뭐 100인분씩 튀기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는데 실제 최근에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이 코엑스에서 진행을 했을 때 이 트럭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공간 내에서도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끔 로봇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이게 이제 저희 동감이라는 영화가 곧 있으면 개봉을 하는데 그 동감 촬영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인분을 저희가 튀겨서 직접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이제 항상 만들어진 음식들을 그 현장에서 먹기 마련이었는데 이제 직접 이렇게 바로 이렇게 튀겨주는 치킨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7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1호점부터 7호점까지 계속해서 계속 개발을 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이 7버전, 7번째 버전의 로봇을 생각하시면 되고 저거는 6호기에는 6번째 버전의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아래에 이제 레일 같은 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튀기지만 지금 있는 로봇은 이 레일이 없이도 능히 한 번에 6마리를 튀길 수 있게끔 저희 구성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1시간에 50마리를 정말 이제 잘 되는 피크 타임에는 끊임없이 튀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규격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혹시 놓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능한 수준으로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로봇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당연히 잘 만들어야 하는 물론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로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장이 안 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항상 위생 상태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고장이 잘 안 나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 청소가 가능하고 그런 형태로, 아니면은 기름 위에서도 발라진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는가, 녹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NSF 인증을 받은 협동 로봇을 쓰고 있지만은 사실 협동 로봇은 여기 그 손목 끝에 붙어 있는 손이 중요한데 이 손에도 NSF가 사실 인증이 되어 있어야지만 미국에 있는 그런 주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체 솔루션에 이제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이제 곧 NSF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서울 내부에 있지만은 그 부산의 GS 같은 곳이나 아니면 인천의 GS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 저희 로봇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뉴욕에 저희가 이제 매장을 내게 되는데, 그런 해외에 있어도 우리가 유사시에 항상 대응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기반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봇 메이커로부터 로봇팔을 직접 구매해서 중간에 이제 파트너사 없이 저희가 그냥 설계 조립 프로그램, 그 조립도 저희 사무실 다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사무실의 모습인데, 이렇게 미리 다 튀겨보고 실제로 기름 넣어서 튀겨보고 이게 됐다라고 생각이 확인이 되었을 때 저희 매장에 설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점주 교육실도 저희가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여기서 포스, 이제 주문이 들어온 포스에 어떻게 꽂히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영수증을 보고 넣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스템에는 오더 커넥트라는 기능을 개발을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로봇에 꽂히게끔 저희가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깐 정신을 팔고 있어도 로봇이 알아채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것이 특징이고, 이 점주 교육실 매장과 똑같이 만들어 놓아서 여기서 모든 교육이 다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혹시 저희 브랜드 이제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GS 리테일의 GS25 동래점에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작은 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편의점 한 켠에 저희에게 2평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2평에다가 너희가 다 튀길 수 있는, 편의점에 가시면은 사실 치킨을 드시기보다는 다른 튀김들도 많이 드시잖아요. 뭐 소떡소떡도 드시고, 그 모든 튀김들, 여기 쇼케이스에 있는 모든 튀김들 다 로봇이 튀길 수 있게끔 저희가 35가지 이상을 저희가 프로그래밍 해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매장은 치킨이 사실 잘 안 팔리는데 편의점에서 이 매장은 치킨 일매출 거의 100만 원 육박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굉장히 좋게 생각이 들어서 GS 슈퍼마켓이나 그리고 다른 GS 이제 25에도 내년에는 많이 판매가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어제 한국에 왔거든요. 24시간이 안 됐는데 저희 갔다 온 이유가 뉴욕에 저희가 매장을 열게 돼요. 그래서 한창 이제 코리아타운에 K치킨 굉장히 유행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1년 전부터 무조건 여기 나가야 된다라고, 코로나 한창 시국에 여기가 풀리게 되면은 무조건 32번가에서 밥을 먹게 될 텐데 여기에 매장 하나 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 이제 8,400 스퀘어핏이면 우리나라 지하 1층, 1층, 2층 다 합쳐서 250평 굉장히 큰 매장인데, 한국에서도 저는 이렇게 큰 매장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 깃발을 굉장히 크게 하나 꽂는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계약을 하고 지금 인테리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렇게 생긴 매장인데 한국에서는 1인 매장을 저희가 표방을 했었지만은 이 매장에서는 2층과 1층의 비어홀을 만들고 지하 1층에는 가라오케를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뉴욕 여행을 가시는 분들 계시면 꼭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은 사실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어서 한국에서 쓰고 있는 그 로봇 시스템은 어디에나 넣을 수 있지만은 뉴욕에는 그대로 넣을 수 없다라는 거 확인을 해서 저희가 모든 그 전기 용량이나 그리고 NSF 인증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로봇이 이제 쓰이게 되는 그런 곳에 대한 허가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사실 다 저희가 이제 온몸으로 리스크를 다 체험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튀김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매장에는 소주, 맥주 이렇게 말아주는 그런 로봇들도 저희 구성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튀김뿐만이 아니라 구이도 하고 싶고 굽는 것도 하고 싶고 많은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첫 번째 이제 전초 기지로 뉴욕을 삼아서 저희 브랜드를 다른 한국에 있는 분들 외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내일은 또 이제 베트남에 출장을 가게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이제 싱가포르가 베트남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에 있는 편의점들에서 많이 연락이 와서 그 GS에서 한 것처럼 편의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드렸고 저희가 이제 푸드테크에서 로보틱스 어플리케이션 대표로 제가 발표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드테크 이제 오늘 처음 이제 크게 막을 열었는데 과연 푸드테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오셨겠지만은 제가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식품 산업에 저희 같은 로봇뿐만 아니라 뭐 알고 계시는 모든 테크들을 다 이렇게 합쳐져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은 뒤에 나오는 장표들을 보시면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푸드테크 어떤 회사 아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런 회사들을 얘기합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회사가 배달의 민족 625, 이제 우버이츠 같은 그런 배달 배송 업체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까지만 아는 게 아니라 대행으로 해드리는 이제 생각대로나 뭐 그런 바로고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신선 새벽 배송하는 이제 컬리나 그런 것들 떠올리시게 되겠고 그리고 한창 이제 저희 같은 브랜드 같은 이제 조리 로봇들 그리고 실내외 배달 로봇들 그래서 요즘은 실내 배달 로봇 외에 그 실외에서 라스트 마일로 이제 배달하는 로봇들까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3호점에 공유 주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공유 주방 역시 푸드테크 비즈니스의 하나이고 잘 아시는 HMR 그리고 이제 무인 매장들 포스 키오스크 회사까지도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푸드테크의 진수는 재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을 건드리는 그런 회사들이 예전에도 많았지만 지금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리치 같은 그런 에그테크 회사들도 많이 보셨을 테고 그리고 뭐 이제 대체육도 지금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집에서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배양육, 대체육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요즘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인데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식단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미래의 기술처럼 보이는 우주 식량 같은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 푸드테크 범주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다 보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밖에 있는 모든 많은 기업들을 보시고 놀라셨을 텐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음식 기업들은 사실은 푸드테크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하게 된 이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드테크 전성시대가 맞을까? 저는 맞다라는 이야기 이제 답을 귀결시키기 위해서 이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 이제 4분기에 이제 정리된 매년 이게 업데이트 되는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푸드테크라 회사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고 그리고 혹자는 몇 경까지 가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420조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부터 연평균 성장률 8%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커지게 되는 시장인데 사실 이제 여기에는 이런 회사들이 끼어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사실 푸드테크 회사라는 거에 아무도 이견이 없을 테지만 이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 아마존에 대해서는 아마존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서 제가 후드테크 장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아마존 고나 아니면 저희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정말 재료부터 우리 재료가 우리한테 오기까지 그 배송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 유통 그 전반이 다 이제 푸드테크의 일환이다라고 보면은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푸드테크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장표를 만들 때만 해도 롯데펀치에서 해시태그 푸드테크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105개의 회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상반기에 이제 푸드테크 수업을 들었었는데 거기에 계시던 분들만 해도 50분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푸드테크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었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푸드테크 하고 있었어라고 인지를 하고 못 하시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ICT 기업 수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적은 수이지만은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음식 자체의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은 정말 적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적다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컸는데 요만큼이면은 확장세가 훨씬 더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푸드테크 시장 확장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 4가지 정도로 저희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2020년 2월에 첫 번째 매장을 열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주변 분들이 어떻게 코로나 시작과 함께 매장을 오픈할 수 있냐, 운이 진짜 지지리도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배달 위주의 매장을 표방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성장세를 계속 저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배달, HMR 그리고 쿡방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서 나도 저거 시켜 먹어야지. 그래서 정기 배송 시켜 드시기도 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게 배달의 민족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9년은 팬데믹 이전인데 보시면은 배달하는 지역이 도심을 빼놓고 그 주거 지역 외에는 이제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서울시 전체에서 이제 배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는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 나가서 밥 먹는 게 이제 행복이잖아요. 이제 점심시간만 기다리는 게 그런 이유였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배달 시켜 먹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재택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시켜 먹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서울시 모양과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은 지금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이게 편한 것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홀 없이 배달과 테이크아웃 하는 그런 매장들이 생기게 된 것도 다 사실 이제 코로나 그 여파로 인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제 비대면 주문에 많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다 들어보셨을 ESG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관련한 내용을 너무 관심이 있어서 들었던 그 수업 중에 하나를 그러면 안 되는데 캡처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첫 번째 이제 푸드테크 생각을 하면은 음식의 첫 번째 이제 논의됐던 거는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한가 그리고 안전한 음식이 제공되고 있는가까지는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음식을 생각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 식량 주권이라는 그 단어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쓰이던 식량 주권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계속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가 그 권리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한국에도 많아졌고 글로벌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먹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사실 진짜 고기랑 얘기해주지 않으면은 그 햄버거 안에 있을 때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식감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런 회사들은 많아질 것 같고 많아지길 기대하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하고 있고 앞서서 많은 그 선배 대표님들이 말씀하셨던 인력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도 창업을 로봇으로 하게 되었으니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막상 매장을 운영하고 진짜로 직원을 지금 매장에만 10명 넘게 뽑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뽑는 게 더 힘들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글로벌 현상이고 실제로 저번에 뉴욕 출장 갔을 때도 똑같고 계속 뽑지 못한 매장에는 계속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계속 공고를 내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고
없고, 그리고 회상 가상으로 임금은 높아지고 있는데 일은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높게 뭐 15,000원 줄게 한 시간에 그래도 사실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인건비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대체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뽑히지 않은 인력을 대체한다, 오히려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저희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 중에는 부산에 있는 굉장히 큰 요트에 있는 그 매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수기를 맞아서 튀김기를 10대를 굴려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그래서 로봇으로 튀기고 싶다라는 제안을 해오셔가지고 저희가 그거 이제 맞춰드리다가 6개월만 써보고 싶다, 뭐 3개월만 써보고 싶다, 이게 한 달만 써보고 싶다 이렇게 바뀌셔가지고 결국 못하게 되는데, 그때 그 대표님 만났을 때 느낌이 딱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문제에 완전히 부합하는구나. 정말로 사람이 없어서 튀기지를 못하는 그 상황이 이제 생겼구나라는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발빠르게 이 부분을 생각했던 BBQ 같은 경우에는 BSK 매장이라고 사람을 적게 쓰는 굉장히 작은 매장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 이제 로봇 적용 굉장히 익숙해졌고, 저희가 쓰는 로봇이나 아니면 아까 보았던 이런 뭐 서빙 로봇이나, 그리고 아직 한국에서는 상용화되지 않지만은 드론으로 배송 가는 그런 시대도 이제 곧 열리게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 키친 매장들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앞서서 여기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생겼던 굉장히 따끈따끈한 스타트업들인데 파스타 하는 로봇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서 박정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을 자동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면 좋은데, 유럽 같은 곳에서는 자기들 주식 그 면 요리에서 어떤 거를 자동화하면 좋을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뭐 삶는 것만 하는 로봇도 있고, 아니 그 삶은 걸 받아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시즈닝하고 섞어주는 그런 하는 것도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 섞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회사도 이제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개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생겼던 영국에 있는 비타무조라는 스타트업이 샐러드를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내 취향에 맞는 재료들 섞어가지고 주는 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그때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들었던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도 사실은 원래 불닭볶음면은 굉장히 맵기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순하고 아니면 거기서 약간 매운맛이 가미됐으면서 약간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제품군들을 굉장히 다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장에 리뷰가 항상 달리는데 더 바삭하게 해주세요라는 건 전화로도 많이 옵니다. 실제로 더 바삭하게 하려면은 더 튀겨주면 되는 건데, 정말 바쁜 매장에서는 네 알겠어 하고 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로봇은 그럴 수 없겠구나. 로봇의 주문이 더 바삭하게라고 들어오면은 더 바삭하게 튀겨줄 수 있는 게 로봇의 가치이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진짜 마라탕 집인데 마라탕이 너무 매웠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리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고객의 니즈들을 왜 저래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의 니즈를 로봇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삭하게를 되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로봇이 조리한다면은 그 어떤 주문이든지 수행할 수 있게 되어야 정말로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앞으로는 저희 앱에서 나는 이번에 더 짜게 먹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주문을 했을 때 로봇이 이제 그 온도 센서나 그리고 그 어떻게 흔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튀김 모양이 바뀌는데, 그 데이터들은 저희가 다 지금도 찍고 있습니다. 튀기면서 계속 찍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더 잘 튀기게끔 만드는, 그래서 AI라고 하는 저희가 AI를 쓰게 될 줄 몰라는 정말 그 기술을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 안에는 꼭 그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맺는다면은, 저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푸드테크 이 컨퍼런스장에 계신 분들은 푸드테크가 이제 성큼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을 보시게 되면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기업이 있어야 10년 뒤에 이제 푸드테크가 어떻게 생각한 대로 뭐 로봇이 만들어주고 이런 레시피를 다운받아서 로봇이 집에서 만들어주고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긍정적인 부분을 봐주셨으면, 그리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